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김용철입니다. 행정법 어려우시죠? 사실은 행정법이 가장 수월한 과목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이 지금까지 5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합격생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과목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과목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과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 행정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과목은 물론 영어였죠. 행정법은 여러분들 전략 과목입니다. 정말 효자 과목이죠. 고득점을 하여야 하고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행정법은 여러분들 용어학이고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법이 뭐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강제력을 갖고 있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규범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규범인데 국민들한테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무조건 해 이것들아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편타당한 논리를 제시하겠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한다라거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편타당한 어떤 논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학은 논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학적 개념 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그러한 논리를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나 법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논리를 우리 A라 하자.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B라 하자. 그래서 논리에 따라 용어들이 산출됩니다. 용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A니까 B야. 따라서 C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이고 그 다음에 용어학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는 이 논리를 잡기가 좀 생소합니다. 보편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슴 속에 수용할 수 있는 논리들이지만 처음에는 생소하죠. 또한 그러한 논리들로 구성된 용어들 자체가 우리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혹은 들어봤더라도 일반 국어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논리학, 용어학인 행정법학을 어렵게 여기지만 또 논리학이고 용어학이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잊질 않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스쿨은 학교입니다, 영어에서. 그죠? 근데 왜 스쿨이 학교입니까? 스쿨과 학교. 무슨 논리적 개연성이 있어요? 인과관계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걸 우리는 언어의 자의성 이렇게 불러요. 정말 묻지도 마라, 따지도 마라. 그냥 스쿨은 학교야 이것들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은 당연 망각하게 되죠. 잊게 돼요. 하지만 행정법학은 논리에 따라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논리를 잡으면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렇죠? 처음만 어려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전략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우리 친구분들에게 뭘 제공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용어를 가장 어려워하니까 용어를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짤막짤막하게 5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용어 하나씩 때로는 2개가 늘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차근차근 짤막하게 쭉쭉쭉 수업을 해 나갈 테니까 5분 단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계속 쌤이 연속 촬영할 거란 말이에요. 이 연속 촬영된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게 되면은 논리, 어느 정도 논리, 큰 논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논리와 그다음에 기초적 용어는 여러분들이 닦은 채, 이제 수용한 채 여러분들이 행정법 수업을 아마 진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부분, 거의 첫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용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행정법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행정 주체, 즉 국가 등으로부터 행정 작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라거나 면허 취소를 당했다라거나 혹은 입영명령, 군대 가라고 했다거나 철거명령 혹은 과세처분 이렇게 행정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불복을 한단 말이에요. 나 세금 못 낸다라거나 영업정지가 웬 말이냐 취소하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이제 행정법 전반의 어떤 그런 체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용어가 사실 신문에 혹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흘러버렸던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용어인지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그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행정법의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청으로부터 세운 편의상 행정청을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 갑으로부터 국민에게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행정처분을 세우면 앞으로 VA라고 쓸 거예요. VA. 이건 선생님만 이렇게 VA라고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행정법학에서 통일된 그런 약속입니다. 베르발트낙트 해가지고요. 행정행위인데, 독일법이기 때문에 동어로 표현됐습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하나의 단어를 크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친구들은 좀 흐릿하게 이렇게 좀 잡아두세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뭘 행사했다? 공권력. 공권력이란 여러분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성을 띠고 있다. 무조건 따라야 돼. 자, 그러한 공권력을 갖고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에 변화를 주는 국가의 행정작용 참 어렵다. 그죠? 공권력, 따로 이것들아. 그리고 그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무엇? 권리. 국민의 의무에 변화를 주는 행정작용.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에 변화를 줍니다. 국민의 의무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한 행정을 우리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다라고 좀 흐릿하게 잡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이 다 행정행위라는 말이에요. 영업정지. 영업하지 말라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나한테 영업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한테 영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했죠. 영업하지 아니할 의무, 국민의 의무죠. 또 국민의 권리, 영업할 권리 등을 박탈했다 이런 말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화를 줬어요. 입영명령, 김용철 씨, 당신 말이야. 몇 월 며칠 날 논산훈련소로 입영, 군대가 현역병 입영명령 따라서 쌤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무조건 따라야 될 것이죠. 이에 따라 군대를 가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나 국민의 의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좀 흐릿하게 좀 잡아두세요. 오케이? 자, 이런 행정처분에 국민이 불복하면은 선생님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소송 간단 말이죠. 자,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 소송을 다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송은 아무나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거나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갖춰야 할 요건. 갖춰야 할 요건이 참 이 말도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하나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이 뭐가 있어? 예를 들어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엄청난 요건을 구비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대출 요건이야. 대출 요건. 그런 것처럼 소송도 여러분들 우리가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 날짜에 청구해야 돼요.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야 됩니다. 원고죠. 원고. 그 양반이 소송을 청구해야 돼요. 또 피고도 잘 지정해야 됩니다. 행정청이겠죠? 이렇게 소송 요건을 제대로 구비했는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소송 청구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요건 심리라고 불러요. 요건 심리 따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을 받아주고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반환합니다. 서류를 반환합니다. 당신 소송 요건 구비하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가져가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 자, 아주 기본적인 말입니다. 뭐가 각하됐다. 소송을 청구했는데 각하됐다면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소송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서류를 되돌려 보냈다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럼 소송 요건을 구비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리합니다. 수리란 수령해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수령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우, 당신 소송 요건 제대로 구비했어요.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따져야겠습니까? 국민이 뭘 청구해요? 저 행정청으로부터 행정.
행정자격이 있었는데,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억울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행정처분은 위법입니다. 라고 주장해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 양반이 억울한 사람인지를 따져줘야겠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적 사안이다. 그래서 이를 본안심리라 불러요. 본안심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사람 전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야. 행정청 행정 잘했어 이 사람아. 당신 졌어. 원고 패소 이렇게 하겠죠. 원고 패소를 일컬어 기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원고 패소란 말 안 합니다. 기각이라 부릅니다. 기각 원고 패소라고 받아들이세요. 다른 말로 이유 없음. 당신 주장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억울하다. 이 처분이 위법이다. 주장해 왔는데 따져보니까 이유 없더라고. 이유 없어. 따져보니까 이 사람 주장이 맞아요. 어떡합니까? 당신 주장을 인정해줄게. 이를 인용이라 불러요. 당신 주장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용합니다. 자, 알아먹기 쉽게 원고 승소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원고 승소란 말 안 해. 인용. 여러분들 행정법 용어로 그게 시험 용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용 원고 승소입니다. 다른 말로 이유 있음 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은 법원의 심리를 두 가지 하겠죠. 요건 심리. 소송 요건을 구비했느냐라는 겁니다. 소송 요건을 구비했느냐. 그 다음에 본안 심리. 이 사람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두 개를 심리합니다. 주로 요건 심리하고 그리고 본안 심리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로 하는데 꼭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가 선후 관계 있는 건 아니다. 기억해. 뭐라고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가 꼭 선후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본안 심리 중에도 요건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 양반 이거 소송 요건 구비하지 못했네. 이게 본안 심리 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각하, 기각, 인용. 각하, 소송 요건 구비하지 못했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어. 서류 반환. 기각, 당신 졌어. 이유 없어. 인용, 당신 이겼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처분에 소송을 청구한 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항상 국민일까요? 항상 반드시 꼭 국민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관계에서는 국민이 온 겁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는 얘기죠. 이거 위법이라는 거군요. 막 달라드는 거예요. 항상 피고 누구냐? 갑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인용이라는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A가 이겼다. 그죠? A가 이겼다는 얘기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겁니까? 적법하다는 겁니까? 왜 이긴 거예요? 그죠? 이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A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같이 연상합니다. 인용. 원고 이겼어. 왜? 처분이 위법하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기각은 뭐겠어? A가 졌다는 거죠. 왜 졌겠어?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당신 이유 없어 라고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각은 여러분들 뭘 의미한다? 처분이 적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각. 원고 졌어. 이유 없음.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각하는 뭐겠어요? 각하는 처분의 적법을 판단했다 안 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오케이입니까?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이에요. 뭐 살펴봤어요? 소송 청구하면은 심리 두 가지 한다. 요건심리, 본안심리. 요건심리, 본안심리가 꼭 선후관계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온다.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정판결이란 거. 일단 세 가지. 각하, 기각, 인용. 인용, 원고 이겼다.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기각,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가 좋다. 각하는 위조법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이 뭐라고요? 흐릿하게 좀 잡자라고 했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일단 흐릿하게 좀 잡아둬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인 용어 잡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김용철이었습니다.